회전 회오리 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재미있는 추출기구를 한 개 들고 와봤는데요. 도로시라고 하는 커피 추출기구입니다. 이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이 즐겨 쓰시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이 굉장히 신기하게 추출이 됩니다. 그래가지고 저거 나도 갖고 싶은데 하고 아마존을 DB가 구입을 했습니다. 제가 구입할 당시의 환율로 보면 이 본체 가격은 54,000원 정도 준 것 같고 배송료 포함해서 토탈 74,000원 정도에 구입을 한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놈 안에 본체를 보여드릴게요. 뭐 별게 없습니다. 그냥 이 커피 추출 기구랑 이 설명서가 있습니다. 이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콜드브루 메이커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드브루를 만들 때는 찬물에다가 커피가루를 넣어서 12시간에서 뭐 길면 16시간, 20시간까지도 우려냅니다. 근데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10분, 20분 만에 끝내버린다. 그게 이 도로시의 장점입니다. 자, 이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받침대 부분입니다. 전기를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.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0V 전기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래 돼지코를 저는 꼽아서 쓸 예정입니다. 굉장히 가벼워요. 이 뭐 장난감이가 뭐고 이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볍습니다. 전면부를 이래 보시면 이래 돌릴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. 그 외에는 뭐 별게 없습니다. 상부에 파져 있는 이 홈 같은 경우에는 요 애가 쏠랑하고 들어갈 수 있는 딱 그 자리입니다. 자,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쭉 이렇게 빼내면 얘가 분리가 됩니다. 여기랑 여기랑. 자, 여기는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? 프렌치 프레스 같이 생겼습니다. 이 부분이 필터입니다. 자, 근데 일반 프렌치 프레스랑은 좀 다른 거는 이 끝부분에 뭔가 찌개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자, 이놈은 뭐냐 하면은 이 안에 바람개비 같은 게 한 개 들어가 있어요. 이 바람개비 같은 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커피 추출 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 바스켓 같은 거를 먼저 요 안에다 쏙 넣어줘요. 그 다음에 물과 커피 가루를 넣습니다. 그러면 이 밑에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면서 회전을 일으키는 거죠. 그 회전력으로 커피를 추출해내고 추출이 끝나고 나면은 요 놈으로 커피 찌꺼기를 꾹 눌러줍니다. 눌러진 커피 찌꺼기는 이 바스켓 안에 담기게 될 거예요. 끝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필터 끝에 찌개 같은 게 달려 있었죠. 그 놈이 이 바스켓을 콱 뭅니다. 요렇게. 그러되면은 쑥 빼서 제거를 하는 거죠. 뭐 이런 원리예요. 자,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. 이 밑에 부분에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. 이 바람개비가 어찌 돌아가는 거야?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본체 위에다가 요 놈을 딱 올려보면 이게 자석이에요, 자석. 안 떨어지죠? 하려 했는데 바로 떨어지네요. 아무튼 이게 자석입니다.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. 슬쩍 디비니까 안 떨어지네요. 이 안에 자석이 있고 뱅글뱅글 도는 애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플라스틱 안쪽에서 뱅글뱅글 도는 놈 때문에 바람개비도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. 근데 저는 이 바스켓이 유리 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게 잘 돌아가나라고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. 지금도 약간 자력이 생성되긴 하지만 별로 세진 않거든요. 아마 이건 디비면 바로 엎어질 겁니다. 그래서 전기를 꼽아 놓고 스위치를 올려보면 잘 돌아가네요. 다시 해볼까요? 잘 돌아가죠. 나름 뭐 어디 다칠 염려도 없고 잘 만든 것 같아요. 신박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물하고 커피 넣고 한번 돌려볼게인데요. 사실 저는 이놈을 받은 지 한 2, 3일 됐는데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. 추출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그 테스트 결과도 말씀드릴게요. 얘들 어디를 살펴봐도 원두 몇 그램에 물 얼마 넣어서 몇 대 몇의 비율로 해라, 원두의 분쇄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다, 뭐 이런 정보가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온갖 테스트를 다 해봤거든요. 일단 분쇄도 같은 경우 저는 기존에 콜드브루를 내릴 때 에스프레소보다는 좀 더 거칠게, 핸드드립보다는 좀 더 곱게 딱 그 중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그 분쇄도로 하니까 잔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이 원두는 핸드드립 정도로 분쇄를 해왔습니다. 원래 제가 콜드브루에서 즐겨 쓰던 분쇄도보다 좀 더 거칠게 분쇄를 한 거죠. 양은 40g이에요. 커피를 먼저 넣으면 안 되고 물 먼저 넣어야 되는데 커피를 먼저 넣기가 씻고 왔습니다. 아우. 자, 이제 물인데요. 저는 콜드브루를 내릴 때 원두와 물의 비율을 1대5로
잡는 거를 선호합니다. 그렇게 하면 좀 진한 콜드브루가 완성이 되는데요. 그 콜드브루가 진하게 되면은 제가 뭐 찬물에 타 먹어도 되고 뜨신 물에 타 먹어도 되고 우유에 타 먹어도 되고 뭐 활용하기가 좋아서 좀 진하게 내리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놈 같은 경우는 1대5로 맞춰버리니까 너무 진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1대20의 비율로 내리는 게 먹기가 편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물은 800g을 준비했어요. 자,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10분을 돌렸을 때는 12시간 정도를 냉침한 효과와 비슷하고 20분을 돌리면 16시간을 냉침한 효과와 비슷하다, 뭐 이런 말이 설명서에 적혀 있더라고요.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 커피와 이 물의 비율로서는 10분 정도 돌렸을 때가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물 넣고 스위치 켜고 커피 넣어서 10분 기다리면 끝납니다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자, 이제 이렇게 10분 동안 놔둬 볼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10분이 다 됐거든요. 끄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이놈을 넣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. 지금 요 안에 커피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댕기거든요. 이 상태에서 제가 바로 꼽아갖고 눌러봤습니다. 그러면은 저항이 굉장히 생기면서 막 오바이트하고 난리가 나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라고 하고 막 검색을 또 해봤거든요. 한 5분 정도 가만히 놔둬서 좀 가라앉힌 다음에 이거를 쑥 밀어 넣어야 돼요. 약간 짜증이 날라 합니다.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? 기다려야죠. 또 5분이 됐습니다. 스무스하게 내려갑니다. 근데 5분이 안 지나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지 않아요. 자, 지금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서 딱 하고 걸렸거든요. 이제 살짝 따라가지고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. 농도가 물 살짝만 타서 먹거나 우유를 조금 타서 먹어도 맛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얼음잔 들고 와갖고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? 자, 이 콜드브루 먼저 넣고 우유를 좀에만 넣어서 먹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뭐 대충 이렇게 젖어가지고 좋네. 괜찮아요. 맛이 좋습니다.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렇게 저처럼 바로 마셔도 좋지만 냉장고에 며칠간 숙성을 해놓고 드셔도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. 자, 일단 저는 오늘 핸드드립 분쇄도로 커피 1대 물 20 이 비율로 10분 동안 돌려서 추출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레시피가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이걸 구입하실 분들은 제가 추출한 이 레시피 외에도 다양한 레시피로 시도를 해보면서 즐기면 굉장히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다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근데 저는 지금 이 며칠 동안 써보면서 느낀 거는 저에게는 지프레소라는 추출기구가 또 있습니다. 걔는 원심력으로 이렇게 추출을 하는 기구인데요. 저는 그 지프레소 금마가 더 제 마음에는 쏙 드는 것 같습니다. 그 지프레소는 얘보다 훨씬 빠르게 추출이 되고 따뜻한 물, 찬물 가리지 않고 뭐 원활하게 쓸 수 있거든요. 지프레소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 도로시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?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사볼까?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지프레소에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어요. 이게 뭐 10분, 20분 기다리고 깔아앉을 때까지 또 5분 기다리고 이게 은근히 귀찮거든요. 재밌는 기구긴 한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